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월가 출신의 스콧 베센트가 낙점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베센트는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시장주의 인물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할 것이란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4% 이상 내렸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대의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매체를 통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현지 시간 26일에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2일 이후로 3일째 약세를 보이면서 9만 4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의 후보로 월가 출신의 베테랑이죠. 이 스콧 베센트가 낙점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안도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마저도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하지만 곧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을 겨냥해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4% 이상 추락하고 말았고요. 테슬라도 나란히 또 4%가 밀렸는데요. 악재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가 이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계속 어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드디어 머스크에게 반격을 날렸죠.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가 되더라도 이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업체에게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간밤 리비안이 반사수혜감 받아가면서 13% 급등이 나왔고요. 이 시각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바일 테마도 두 가지나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뉴럴링크, 이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 현재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또 머스크가 국방부를 겨냥해서 멍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유인 전투기를 이 드론으로 대거 교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드론주들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장 초반 시장 이끌어주고 있고요. 또 미국의 차기 안보 보좌관이 우크라전 조기 종전을 시사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건설 기계 등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봐야겠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삼성전자의 3%대 반등세 속에서 1.3% 이상 상승 마감한 코스피 시장. 오늘은 0.69%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516선, 현재 2,520선을 반납한 상태이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 우위 상태고요. 오늘은 기관도 여기에 가세한 상태입니다. 개인만이 나 홀로 약 3천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어제 13% 급등했던 이 알테오젠 덕분에 코스닥은 3% 가까운 급등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0.48%, 이 일부 낙폭이 되돌리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제의 상승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낙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쉽게도 693선, 700선을 결국 넘지 못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코스닥에서도 함께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이 나 홀로 현재 매물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제는 좀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총 13조 원을 넘겼고요. 이 코스닥도 6조 원 규모로 무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다소간에 이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리화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마리화나 개혁에 앞장서는 메흐멧 오즈 박사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의 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 오즈 박사는요, 지난 2017년이죠. 이 당시에 국립보건원에 마리화나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정말 대표적인 친마리화나 인사입니다. 과연 계속해서 이 친마리화나적인 인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2.0. 앞으로 마리화나주 중에서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 될지 지금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예상대로 미국 시장은 신고점 갱신을 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역시 고점을 돌파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고점 돌파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자, 돌파가 됐고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S&P 500도 뭐 이제 돌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7일인데 FOMC 의사록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지금 싹 사라졌으니까 뭐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고, 1월 달이나 뭐 금리 인하 할까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재로 이게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면 악재예요. 금리 동결을 한 1년, 2년, 3년, 한 5년, 10년 동안 금리 동결해버리겠다. 그러면 이 고금리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금리 동결로 10년 동안 간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최대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는데 속도 조절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지연시키면서 할 거냐. 뭐 이게 관건일 텐데 뭐 1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뭐 그런 식의 뭔가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면 뭐 미국 시장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국 시장은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존스 넘어갔고 나스닥도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어제는 엔비디아가 좀 빠졌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반도체 기술주들은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입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고가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 뭐 그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고, 28일 날은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로 뭐 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까지만 미국 장 오늘 밤 그렇죠. 내일까지만 보면은 28일 날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시장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올라갈 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보다는 종목들 상승 개수가 현저히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제 코스닥이 1200개 올라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은 상승 개수가 707개, 하락 개수가 858개, 하락 개수가 좀 더 많기는 해요. 움직이는 테마주 보면 농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의료 AI,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재밌게 수익 낼 만한 뭐 섹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순환매는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 종목들이 오늘 뭐 지수가 빠지는 건 아닌데,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0.72, 코스닥 마이너스 0.51, 뭐 조금 빠지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저점이 깨지고 막 무너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즉 바닥에 있는 애들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으면 맴돌았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제 여기 저점, 코스닥은 675, 코스피는 2400, 이 자리가 안 깨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얘네들은 산타 랠리 내지는 연말 랠리로 가는 중이에요. 계속 갈 겁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라 그랬죠. 이제 테슬라 신고점 갈 거라 그랬는데 오늘 떨어졌죠. 더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지 그거는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기 하니까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테슬라는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 신고가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은 안 하고. 다만 급락하거나 저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2400 이런 자리는 안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하면서 뭐를 잘 봐야 되느냐. 바닥에 있는 거, 올라가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려 있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매치기는 괜찮은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미국은 이 11월 FOMC를 앞두고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더욱 키워가고 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오늘 우리 시장은 잠시는 좀 쉬어가지만 여전히 이 낙폭 과대주들에게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트럼프 트레이딩의 일환이 되어버린 이 마리화나 관련주,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저희에게 또 강력한 상승률을 안겨줬던 종목이죠. 매수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성 첨단 소재 이 시작부터 굉장히 0.21% 빨간불 켜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은 시각 1,448원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오성 첨단 소재 오늘은 어떻게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주 내려올 때마다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서 수익을 주고 그러는 종목이죠. 여전히 바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올라갔던 이유는 트럼프 정부에서 내각제를 만들어갖고 마리화나에 대해서 합법화를 위한 뭔가를 좀 구성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펜타닐에 대한 기사인데요. 중국의 펜타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국산 혹은 모든 그런 이제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먹인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의도지만 펜타닐을 끄집어서 이 문제, 그러니까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뭐 펜타닐이 됐든 마리화나가 됐든 둘 다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통제로서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라 그러죠. 이걸로 쓰이는 건데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중국을 콕 집어가지고 너네들 관세를 10% 다 매기겠다. 이유는 펜타닐 때문에 이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단 뭐 관세 얘기는 뒤로 미루고. 마리화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마리화나는 합법화에다가 지금 마약 그 불법 무슨 목록에서 이것도 이제 제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리화는 뭐 통제가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마약 목록에서 뭐 통제 불가능한 그 목록에서 제거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친내각제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호 정책을 펴고, 펜타닐은 지금 억제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펜타닐의 사용보다는 이제 마리화나 쪽으로, 뭐 좋게 쓰이든 나쁘게 쓰이든 어쨌든 마리화나 쪽으로 기울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텐데, 안 그래도 미국에 있는 에그리파이라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를 알고 이게 얘네들이 급등했던 건가? 뭐 미국 애들도 저기 뭐 자기네 주식들 이슈들 나온 것도 정보들 미리 정보 받고 뭐 급등시키기 전에 매집하고 그러겠죠. 에그리파이가 지난주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때 10배에서 1,300% 올라갔다 그랬죠. 한 1-2주? 일주일 만에 어제도 급등이 나와가지고 1,800%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미국 주식입니다. 에그리파이라고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했던 그 종목이 있어요. 하여튼 미국 그 마리화나 관련주 해가지고 에그리파이가 어쨌든 지금도 급등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펜타닐은 억제가 되겠죠. 그걸로 통해 가지고 뭐 중국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펜타닐 사용을 금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해결될 때까지는 뭐 계속 억제 정책을 펼칠 것 같고, 그러면은 펜타닐이 억제가 되게 되면은 마약성 진통제로서는 뭐 마리화나밖에 없지 않나요? 뭐 다른 거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리화나 쪽은 트럼프 정부에서 아주 친화적으로 친내각제까지 내각을 구성을 해가지고 합법화에 계속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바이오 뭐 오성 첨단 소재 움직임이 꼼지락꼼지락거리는데, 특히 저 오성 첨단 소재는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왠지 그 매집이 돼 있는 흐를 봐서는 나중에 뭔가 이슈가 크게 터질 것 같은데, 하여튼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저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깨지진 않아요. 깨질 건 없고 언제 튈 거냐. 근데 곧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뒤에 가입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1월 18일 휴마시스 1,72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9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1,950원. 3.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20일과 21일 현대약품 3,625원 동일하게 만나봤고요. 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20일 오성 첨단 소재 1,446원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바로 보시죠.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하나마이크론 1,190원 선에 만나봤는데 2.8%의 상승률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상승률들 다 같이 정리를 해보고 왔는데요. 어제 만나봤었던 이 하나마이크론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볼지 차례차례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까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주실까요? 자, 어제 얘기했던 이제 하나마이크론 미국 시장 나스닥도 이제 곧 넘어갈 것 같고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삼성전자가 좋은 얘기가 나왔죠. 젠슨왕이 주말 사이에 어제도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HBM 곧 테스트 빠르게 통과될 것 같다라고 지나가던 직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젠슨왕이 얘기했다는 거. 엔비디아의 CEO죠. 회장, 뭐 대표이사 하여튼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올라가겠죠. 반도체주들도.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바닥에 있어서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뭐 수익 달성은 금방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의 특징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더 이상은 이제 땅굴을 안 팝니다.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도 많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땅굴은 안 파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의 지금 기로에 있는 정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 저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 마이너스 70% 정도, 60%, 68% 이런 사람들이나 지금 고민하는 자리지. 지금 최근에 사가지고 혹은 지금 샀는데 1% 수익인데 지금 이거 3% 수익 나올까? 그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쪽에서 여기 78% 물린 사람들은 저게 본전 회복이 되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냐면요. 한 20% 정도 올라가야 되네요. 220% 정도 올라가야 본전 회복이 되는 건데 뭐 3에서 5% 먹기를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3%, 5% 먹는다? 거의 뭐 무조건 달성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5%, 10% 좀만 가져가면은 그 정도도 충분히 달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치기 시작하게 되면 15,00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도 올라와야 되지만 그러면 벌써 49%잖아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야 뭐 27,000원, 28,000원 물린 사람들이야 본전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바닥에 사가지고 10에서 20% 먹는 거는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고 15,000원까지만 올라가도록 워낙 주가가 10,000원대에 있다 보니까 15,000원이면 10,000원에서 15,000원 가면 5,000원 먹으면 얼마죠? 50% 수익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고 언제 올라갈 거냐.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가 나올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올라가려고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50% 수익 내니까 가져가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에서 5%는 너무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만 더 가져가면 뭐 0.2%만 올라가도 수익 달성되는 거니까 3에서 5%는 너무너무 쉽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바닥주는 그렇게 지금 매매하기가 너무나 편해요. 오성첨단소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으로 2개, 3개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샤페론. 자, 샤페론 9월 3일 날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졌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크게 뭐 변동은 그러니까 뭐 이전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다 그랬고 신규로 사지 말라 그랬고 가져가다 보면 오징어 다리가 다시 또 올라갈 때 내가 뭐 올라가니까 뭐 등등 얘기했던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얘도 결국은 바닥에서 추천해가지고 거래량 보고 추천해가지고 168%나 올라갔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오송첨단 소재가 이렇게 올라가고 샤페론처럼 뭐 신고점 돌파해가지고 뭐 3,000원 가 있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1,400원을 추천했던 게 지금 100% 정도 수익 났으니까 거의 다 팔아먹고 오징어 다리 쭉 남겨놓고 조정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라 라고 얘기할 텐데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샀다 올라오면 팔고 매매하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죠. 저점은 이게 그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잡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엄청 작은 건 아닙니다. 한 1,000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 500억짜리 이하 종목들 중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실적이 안 나와서 여기 증거금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증거금 100% 종목인데 얘네들은 대부분 적자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네들이 증거금 100%라면은 증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회사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신용은 안 빌려줘, 대출 안 빌려줘, 미수는 가능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신용은 안 돼라고 증권사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근데 이게 신용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증권사에서 봤을 때 증권사에서 돈 떼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돈 떼기 싫으면 증권사들도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해놓겠죠. 오송첨단 소재는 분석을 해봤더니 회사가 망하진 않은 회사네, 괜찮은 회사네, 오케이 대출 신용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없어요. 증권사에서 신용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회사는 아니에요. 한번 적자가 났다가 재무제표 보면은 2021년도에는 적자가 났다가 재작년에서 흑자 전환하고 작년도 흑자. 그러니까 올해도 뭐 흑자 기조를 이어갈 거고 거기다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면 뭐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IT가 이때 당시에는 하이닉스는 적자가 났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났던 기업이라서 이게 원래 IT 섹터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IT 기업들은 싹 다 적자였기 때문에 이걸 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흑자 전환했고 전년 동기 대비 396%나 증가를 했고 이거 2023년도 작년 얘기입니다. 올해는 연도로는 안 나오고 분기로는 다시 적자 전환을 하려고 그러네요. 근데 통틀었을 때서는 적자는 아니네요. 1분기, 2분기, 3분기 통틀었을 때서는 당기순이익은 아직은 이제 흑자 중인데 줄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개차반이 된 거죠. 어쨌든 많이 빠졌는데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 얘기 나오면 또 다시 튈 거니까.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그래서 이 수익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가격이 얼마예요? 1,515원. 들어가자마자 얼마에 물렸었냐면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11%인가 손실이 났다가 확 급등하니까 16% 올라갔죠. 왜냐면 트럼프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나 기후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법화를 하겠다. 그래서 얘기가 나올 거다 했는데 얘기가 나왔죠. 나오니까 급등을 했죠. 그럼 앞으로도 4년 동안 해서 친내각 구성을 했는데 그거를 뭐 당장 뭐 없애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구성을 했으니까 또 뭔가 얘기 나오겠죠. 내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운영이 되면 기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 이게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만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11월 14일 날에서는 1,409원 굉장히 싸게 샀죠. 그렇게 해서 25% 급등을 해갖고 수익 달성이 됐던 종목인데 자 그래서 오늘도 또 갖고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지금 1,452원인데 어제 그저께에서도 이거를 1,446원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차피 6원 정도 차이는 큰 건 아니니까 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1,452원 공략이 가능하고요. 아직 차트가 올라간 게 없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지금 펜타닐을 이제 억제하는 그러니까 펜타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한테 관세를 10%를 다 부과를 하겠다. 지금 오늘 아침 기사는 10%였는데 엊그저께에서는 22%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을 어떻게든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에 일단 그러니까 펜타닐 사용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줄어들게 되면 수요는 마리아나 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미국 마리아나 판매하는 미국 제약회사들이 제일 좋아하겠네요. 원래 공화당은 미국 제약회사들 좋으라고 많이 정책들을 많이 펼칩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이니까요. 그래서 뭐 예상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게 에그리파이예요.
이게 에그리파이인데 미국 주식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죠. 한 2주, 3주, 한 달이 안 됐어요. 지난주 소개해 드릴 때 1,300%인데 지금 수익률이 1,862%입니다. 이제 좀 한 달이 됐을까? 그렇죠. 여기 11월 초부터 움직였으니까 이제 말일이니까 21일, 아직 한 주 더 남았는데 대박입니다. 1,800%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마리아나 관련주가 1,800 올라갔다는 얘기는 미국 애들도 분명히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마리아나 쪽으로 뭔가 큰 정책을 펼칠 것 같으니까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자, 에그리파이 주봉 보면요. 오성첨단소에도 비슷비슷해요. 월봉 보면 완전히 바닥에 있어요. 봐봐. 엄청 바닥에 있죠. 이 월봉입니다. 완전히 그냥 그렇죠? 아주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오성첨단 소재도 못지 않습니다. 주봉 월봉 보면 이게 월봉입니다. 엄청 바닥에 있죠? 미국의 에그리파이 같은 종목이요. 그래서 이거 주봉 봐도 이렇게 길게 보면 엄청 바닥. 엄청 바닥인데 거래가 지금 앞에 이렇게 대거래가 실렸어요.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 아니에요. 거래가 누가 매집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작전주, 세력주, 매집 패턴으로 보여서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고 뭐 악재도 딱히 없어요. 이제 이게 이만큼 빠졌다라는 거가 이제 뭐 악재를 이기겠죠. 빠질 만큼 다 빠졌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가지고 급등하기 전 거래 실리면서 급등하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땡길 때고 그렇지 않으면 샀다가 지난번처럼 또 뉴스 나오면은 또 10% 혹은 16%, 25% 올라오면 또 팔세요.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 또 올라가면 또 팔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 깨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얘를 통해 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들이 더 이상은 저점은 안 깨져. 지수가 반등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안전하고 갖고 있다가 20% 먹으면 또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올라가면 또 팔았다가 그러니까 세력들이 안 올리면 그냥 그렇게 갖고 놓으세요. 올랐다 팔았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거 매매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 오성첨단 소재 말씀드려봤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1,452원 선의 매수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종목 재룡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 좀 매수가를 좀 보자면요. 현재 이 재룡전기 57,300원에 또 10%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가량 강하게 내려왔네요. 45,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재룡전기. 또 전문가님, 어제 이 전선 전력주 관련해서 이 미국에서 대규모로 전력망을 바꾼다라는 소식이 강하게 올라온 바가 있는데 오늘 이 재룡전기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걸까요? 자,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전력 테마주들은 뉴스는 매번 똑같아요. 뭐 전력만 바꾼다는 얘기 꽤 들은 지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계속 재탕입니다.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내년 돼서도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전력망 교체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원전 쪽으로 미국이 투자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미국 시장이 기사가 나올 때 막 폭등하면서 막 급등하는 흐름이 안 나와서 좀 그 부분이 좀 답답해서 그런데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차트를 볼게요. 자, 많이 빠졌죠?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패턴이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재룡전기도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은 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고 얘보다 더 많이 빠진 쪽은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다 빠졌습니다. 알테오젠 같이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은 이런 식으로. 재룡전기보다 더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빠진 애는 뭐냐? 오성첨단 소재. 아예 올라간 게 없어요. 거의 역사적, 거의 최저점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역사적 최저점. 그러니까 지금 주식들이 빠진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다 좋은데
재룡전기도 좋은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오성첨단 소재나 하나마이크론 다 같이 많이 빠진 종목들 순서로 본 건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떠 있다라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그러니까 오성첨단으로 따지게 되면 재룡전기는 한 4,000원 혹은 여기 3,000원대로 내려와야 오성첨단 소재가 똑같이 되는 거고 얘가 이만큼 떨어지면 오성첨단 소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3만 원이나 2만 5천 원 떨어지면 하나마이크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 좀 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다 같이 빠진 건 맞아요. 많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이고 그래서 얘는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종목하고 또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재룡전기는 6만 원에서 한번 걸리겠다라는 매물대가 지금 보여요. 딱 봐도 6만 원에서 걸리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하나마이크론은 15,000원 가도 여기서 걸릴 것 같은 느낌은 별로 들지 않고 다시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넘어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는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서 요것만 넘어가면 2,800원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꺼내가지고 뭘 어떻게 난리를 칠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가 나왔고 움직이게 되면 이걸 뚫게 되면 그때서부터 여기가 없죠. 뭐 5,000원은 4년 전, 5년 전 얘기라 이거 매물대는 그냥 통과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지금 저항대가 어디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느냐인데 재룡전기는 여기 6만 원에서 최근에 또 삐걱거렸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7천 원대잖아요. 사실 자리가 6만 원 근처로 가게 되면 그냥 탈출을 하세요. 일단 전저점 지지하고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보유는 가능한데 6만 원에서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있었던 다른 애들은 조금 그게 수월해요. 고점을 돌파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얘는 바로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수익 나오면 바로 탈출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20원 그리고 40%인데요. 비중이 좀 상당히 높으시네요. 또 상당히 고점에서 들어가셨는데 차트상으로 또 오늘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0.35%가량 내려서면서 2,825선에 지나가고 있는 아이진. 굉장히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SOS 전략 듣고 올게요. 자, 제약주들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녹십자, 유한양 이렇게 대형주들은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가서 고점에서 빠져도 별로 억울한 게 없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많이 빠진 게 유한양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만큼 빠졌다고 억울할 게 없는 게 얘네들은 2009년도서부터 2011년도 14,000원짜리가 16만 원 갔으니까 10배 넘게 갔으니까 고점에서 이만큼 빠져도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리가켄바이오 엄청 올라갔죠? 올해만 해도 엄청 올라갔지만 이거 한 20년 통틀어 봐도 10년 통틀어 봐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그리고 알테오젠 엊그저께 많이 빠졌다 오늘 반등 줬다가 왔다 갔다 아마 또 흔들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얘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녹십자가 좀 올라가던데 녹십자 얘처럼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반등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제약주 흐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많이 올라간 애들은 떨어지면 어때요? 이때까지 10배, 20배, 10년, 20년 동안 올라간 애들인데 그리고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떨어질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아이진처럼 얘 봐봐요. 몇 년 동안 떨어졌는지 1년 아니죠. 한 6개월, 그다음에 1년 6개월, 2년 6개월, 이제 3년 6개월째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올라갈 때도 된 거죠. 전저점은 이제 지지가 될 거고 물린 자리는 거의 연고점 수준이라 단번에 넘어가려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조그만 애들 중형주 소형주들이 난리를 쳐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이슈는 없죠. 근데 갖고 있을 만은 합니다. 앞에 지금 이것도 매직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계속적으로 이제 일단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시즌이 왔고요. 그다음에 내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신약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도래를 할 건데 얘가 기술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매집했던 애들도 이거를 뛰어 올리게 될 겁니다. 거의 4년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제약주들 한 4년 빠지면 거의 바닥이다 봅니다. 여태까지 제가 증권 전문가 하는 이래로 제약주들이 10년 동안 빠진 건 본 적이 없어요. 4년에 한 번씩은 꼭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조선주들은 10년 이상 빠지는 거 봤습니다. 증권주들도 거의 8년, 10년 빠지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제약주들은 신기하게 2년 사이클에 한번 급등하거나 4년 사이클에 꼭 급등을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 이때 코로나 때 움직인 거죠. 코로나 때 2020년도 이후에서 이제 다시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잘 갖고 있으면 그 매수 가격 위로 올라가는 그런 테마가 불어닥치는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오든 뭔가가 이슈가 터지든 아니면 신약이 뭔가 큰 게 뭔가가 얘기가 나오든 그러면서 움직일 때가 되면 움직일 것 같으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뭐 추가 매수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릭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2,400원 그리고 50% 마찬가지로 좀 비중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지금 시각 0.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250원 선에 거래 중인 올릭스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자, 올릭스도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렇죠? 이게 N자형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게 튀고 원래 이게 1, 2, 이게 3파 조정받고 나머지 5파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3파가 200% 올라갔으니 이게 너무 크니까 5파가 좀 짧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5파 마지막. 근데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나오는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법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1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파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모양이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서 그래서 소형 우주, 중간 우주, 큰 우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예전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물 안에서도 미생물 안에 또 안에 그 안에 자연이 있고 안에 또 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파동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큰 파동을 만드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뭐 모양 봐서는 모양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망가진 건 아니고 다시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은 나겠네요. 25,000원 정도나 27,000원 정도 왔을 때 한번 매도 타이밍 한번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차트 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돌렸네요. 정신 차리고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길게 보면은 이 고점도 돌파가 될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약해갖고 미국처럼 강하게 움직였으면 35,000원 넘어간다고 얘기할 텐데 차트는 좋습니다. 예전에 방산주 제가 바닥에 있을 때 풍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 바닥에 있을 때 한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그때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애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 이런 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풍산에는 봐봐요. 풍산 이거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었던 거니까 2020년도 여기서 추천했을 때 요때 당시 요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지금 이때 당시 2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8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7만 9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00%, 300% 넘었네요. 400%는 좀 안 되고 300 한 7, 80% 정도 올라갔네요. 풍산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그 올릭스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그런 자리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돌리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렇게 가져가려는 얘기를 해드린 건 아니고 25,000원 수익으로 달성을 한 이후에서의 흐름은 다시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C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9원 그리고 10%인데요. 지금 시각 YC캠 0.5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3,94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할까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들. 자, 유리기판 뭐 TGV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의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반도체주들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빛을 못 봐서 그렇지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을 겁니다. 미국 주식, 뭐 일본, 우리나라 주식만 아니면 다 잘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도 뭐 영영 안 가진 않을 거고 내년엔 뭐 올해만 뭐 반도체 인공지능 되고 뭐 내년에는 뭐 로봇 다 안 되고 뭐 인공지능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답니까? 아니요. 내년에는 더 난리를 치겠죠. 지금 로봇들 유튜브에서 지금 현대차에서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 잃게 생겼어요. 뭐 저만 걱정하는 거 아닐 겁니다. 거기다가 뭐 오픈 AI에서 만든 피규어 01이라는 로봇도 최근에 영상 보니까 얘네들도 장난 아니고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도 뭐 정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는 현대차가 만든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 5년 뒤, 10년 뒤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술들이 선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다 그러죠. 뭐 기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성장 동력이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주식만 놓고 보자 그러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IT 섹터들 그리고 그거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재료, 장비, 부품주들도 간 게 있어야지 뭐. 우리나라만 안 갔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움직임이 잘 좋고 그럼 우리 가겠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고 19,000원대. 에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죠. 이게 벌써 올라가고 엔비디아 올라가듯이 바닥에서 10배, 20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왜 못 갔느냐. K주식이라 그래요. K주식만 아니었었으면 미국 주식이었으면 벌써 넘어가고도 남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쪽으로 2만 원 정도까지는 보세요.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제가 좋게 보는 거 앞에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 실린 애들은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2만 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K 주식이 너무 안 갔죠. 너무 안 갔는데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 주식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은 미국 주식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어느 정도 올리게 될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떨어져요.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 다 같이 만나고 계십니다. 이 애플이요, 음성비서 시리가 챗 GPT만큼 똑똑해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제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기사 원문 제목부터 봐야겠죠. Apple is quietly building a Chat GPT and Gemini rival. 이 애플이 점점 조심스럽게 챗 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벌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과연 어떤 소식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리가 무려 13년 만에 LLM 시리라는 이 2.0% 버전으로 현재 거듭 날 거라는 예정인데요. 여기서 LLM은요, Large Language Model, 말 그대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생성형 AI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이 챗 GPT를 접목시킨 것과는 아예 별개고요. 여기에는 애플 자체 기술이 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좀 시리에게 단순하게 뭐 날씨나 또는 시간 같은 걸 묻는 질문을 대답하는 걸 넘어서 시리에게 뭐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함께 과제를 좀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LLM 시리 이르면 2026년 출시가 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점은요, 전문가님. 이 애플이 사실 그동안은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외부 AI를 가져와서 심는 거에 집중을 해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AI 분야에서 많이 뒤처진다는 비판도 받아왔었는데 이번 이 LLM 시리를 통해서 후발주자에서 좀 선도그룹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시리를 써보셨을 거예요. 애플 아니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시리야 그러면 얘네들이 튀어나오죠. 그럼 여러분 대화를 해봤지만 말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것만 물어봐요. 지금 몇 시니? 나 뭐 10분 뒤에 깨워줘. 뭐 이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거는 삼성도 가능해요, 충분히. 그래서 사실 뭐 시리의 그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저는 안 믿어요. 나오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자, 근데 주가는요. 그런 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돼도 올라가는 거고 안 돼도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게 언제 나올 거냐, 뭐 2026년도 나온다. 어쨌든 뭐 그걸 개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주주들한테도 좋은 거죠. 이거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 주주들이 아, 너네들 그런 거 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지지를 해줄게라 그러지. 야, 너 그딴 거 왜 만들어? 하면서 나 회사 그쪽 다 때려 부실 거야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들도 그걸 환영을 하고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막 먹히면서 왜냐면 다들 그걸 하기를 원하니까요. 미래에는 이제 그런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정말로 좋게 나오면 애플 모든 기기들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대감에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차트 모양도 되게 강해요. 최근에 이거 눌렀어요. 봐봐, 이거 누르고. 그러니까 눌렀으면은 이게 약하면 꺾이거나 죽어야 되는데 꺾일 생각 없고 다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 올라가죠. 그리고 나스닥도 올라갈 생각이 있고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이미 넘어갔고 이것도 돌파가 될 겁니다. 돌파가 되면 그거를 개발을 하고 그거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1년, 2년을 붙잡아 두면 주가는 1년, 2년을 또 올라갑니다. 그 기대감에.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막상 많이 올라간 다음에 미안해. 개발해 보니까 어렵네. 우리 포기할게. 우리 애플카 기억하시죠? 애플카 결국은 뭐 설계도도 안 그렸어요.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는 현대차 봐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뭐 돈이 없거나 기술력이 딸리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성공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더 잘 가겠죠. 그래서 애플도 넘어갈 텐데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몇 가지 금을 그어놨죠. 전저점을 그어놓은 겁니다.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면 이거는 넘어갈 것이다.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넘어갈 겁니다. 차트도 너무 좋고요. 넘어가게 될 건데 그래서 애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약 5천조 정도 할 겁니다. 약 5천조. 5천조 조금 안 되거나 어쨌든 4천조 후반대나 5천조 할 텐데 이것도 6천조, 7천조. 그러니까 엔비디아 못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못지 않게 넘어갈 것 같고요. 미국장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번 넘어가면 팔지 마세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1번, 첫 번째 종목이 테슬라, 2번이 엔비디아, 3번이 애플. 3번이었네. 2번이 아니고 3번. 2번이 엔비디아죠. 자, 그럼 엔비디아도 한번 잠깐 볼게요. 어제 빠졌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 조정을 받으면 자, 우리나라 주식은 이렇게 고점에서 떨어지면 큰일 난 거죠. 우리나라 주식이니까. 근데 미국 주식이잖아요. 미국 주식은 적당히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사에서 난리가 납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이제 뭐 경기 침체 아니냐. 그럼 갑자기 또 연준이 튀어나와서 내가 돈을 쏟아붓겠다. 경기 침체 절대로 아니다. 뭐 여기저 뭐 파월도 튀어나오고 막 그쵸? 뭐 갑자기 또 트럼프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돈을 쏟아붓겠다. 어쨌든 간에 멱살 잡고 땡겨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안 빠지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돈을 풀어도 급락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올립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다 좋은 얘기 하죠. 엔비디아 갑자기 또 튀어나왔고 이번에는 H300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다 팔렸네요. H400 만들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올리겠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갓 미국 주식이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도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은 다음에 또 공개 방송에서 조정 며칠 좀 더 받아야 됩니다. 내려오면 그 포인트를 또 찝어드릴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순수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어차피 또 올라갈 건데 지금은 잠깐 조정을 받는 거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더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내려오네요. 내려오면 이게 제가 이미 그림을 그려놨죠. 일로 내려오면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내려오면 삼성전자를 뭐하러 삽니까? 이런 거 사야지 테슬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를 무섭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이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매수인데 안 내려오고 도망가갖고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거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0달러, 414달러인데 조정받고 또 올라가겠죠. 테슬라가 넘어가면 다른 미국 주식도 순환매 나오니까 미국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 없지만 다음에 공개 방송할 때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전쟁에 뛰어든 애플, 과연 선두그룹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참 많은 기대해보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예상대로 신고점 돌파를 진행 중이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